됐어. 나의 안경. 왜? 지금 막 우진이 아이패드로 저기 진율이가 200만 원 결제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 좋다. 좋아. 오늘로 마지막으로 볼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몇 가지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여러분 영재고 과학고를 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가 영재고 과학고를 갔으니 한국 과학 발전을 위해서 네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생각할 거, 낯간지러운 얘기는 다들 별로예요, 알겠죠?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영재고 과학고를 가서 여러분들의 한 몸을 불살라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한 개인의 인생이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뭐 그 나라의 운명, 그런 거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영재고 과학고를 갔잖아.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독특한 교육을 받지. 그리고 그런 독특한 교육을 받은 독특한 애들을 알게 되지. 이미 그것만으로 우리나라의 과학 저변이 넓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미 그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은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의 진로는 뭐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알겠어요? 의대를 가도 되고 의대를 가도,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 음악을 해도 연예인이 돼도 되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미래의 결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져야 한다,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낯간지러운 얘기는 기본적으로 다 낯간지러울 뿐인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 뭐 학교 가면 뭐 교감이나 교장이나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을 거야. 그럼 뭐 그러시든가 말든가 이러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알겠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만수 알겠죠? 그러니까 뭐 내 한 인생을 갈아 넣어서 대한민국의 자연과를 발전시키다, 그런 건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과학 바뀌고 안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안 바뀌어. 그런 거 안 돼.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는 뭐냐면, 하여튼, 그러니까 낯간지러운 얘기는 기본적으로 진실된 얘기들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죽어서 뭐 좋은 일 하면 천당 간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감명받아요? 살짝 좀 간지러워요? 예를 들면 지금 좋은 일 하고 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 이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감명받아요? 아니면 약간 좀 뭐 그럴까요? 뭐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내 기분 좀 그렇거든요. 뭐 너 지금 나쁘지 않으니까 지옥 간다고 그러고 뭐 과거 말고 뭐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떤 제자가 공자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스승님, 공자의 제자가, 스승님, 우리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공자가 뭐라고 했게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죽어서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아냐? 라고 답했어요. 난 여기에 이 동양 철학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대답은 낯간지럽지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서 사실은 내가 동양 철학이 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학이 귀하게 된 거예요. 자연과학은 절대로 낯간지러운 얘기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생 살다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러시든가 뭐 이렇게 뭐 알겠죠? 약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쁜 얘기도 아니고 틀린 얘기도 아니고 못된 얘기도 아닌데,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 약간 붕 뜨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런 뭐 알겠죠? 알겠죠? 뭐 여하튼 그렇다. 자, 보자. 뭐 됐다고요? 만수야, 방금 뭐 됐다고요? 내가 잘못 들렸나? 방금 만수가 뭐 됐다 이렇게 하고 그런가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순간 잘못 들려가지고 만수가 좀 인생에 걱정이 많구나 뭐 이렇게 이런 생각 순간 좀 걱정을 했고 네, 갑자기 됐다. 자 보자.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 재미있는 그 제한된 수식이 있는데 이게 또 여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양반이 이게 이제 노벨상을 받은 만큼 이게 안 끼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때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이 최소 위치 에너지 그 상태에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 레너드 존스 포텐셜의 최소 위치 에너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임? 바로 여기. 아시겠죠? 요걸 보겠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1. 첫 번째 1.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바로 저 레너드 존스 포텐셜을 미분을 해가지고는 당연히 거리에 따른 왜? 위치 에너지 변수는 거리니까 그게 0이 되는 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것을 미분한다 라는 뜻은 항상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바로 인력 빼기 청력과 같은 것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저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이 최소 위치 에너지 상태에서는 바로 실제 기체의 인력 그리고 청력 이것이 딱 같은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인력하고 청력이 같으면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건 두 입자 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세 번째 기체 분자 길이 단순 충돌. 왜 여기서 단순 충돌이라는 말을 쓴 거냐면 왜 단순하다고 얘기한 거냐면 지금은 화학 반응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쨌거나 기체 분자끼리는 충돌할 거 아니에요. 충돌한 다음에 만약에 A 기체 똑같은 기체끼리 딱 충돌했는데 충돌해서 갑자기 다른 걸로 뿅 변해버리면 이건 기체 양론하고 아주 관계없는 다른 얘기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체 분자들이 전혀 반응 없이 충돌한 다음 다시 튕겨나가고 또 충돌하고 튕겨나가고 이것만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조리 물리 변화만 생각하고 화학 변화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기체 분자끼리 단순 충돌을 통해서 잘 보세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며요. 그게 바로 뭐다? 이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어디다? 여긴 거예요. 단순 충돌을 통해서 딱 이합체, 알겠죠? 그 순간, 알겠죠? 그럼 이 상황대에서는 화학 반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인력, 여기서도 되튕겨 나가려고 하는 청력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합체라고 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짜자자잔. 자, 이거이
어떤 기체 분자. 편의상 크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이 기체 분자의 무한지름을 겜마라고 하겠습니다. 뭔 마? 겜마. 알겠죠? 겜마. 알겠죠? 우진 동지,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이합체를 이룬다. 바로 충돌을 통해서 또 다른 기체 분자가 여기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쾅 충돌한 이 순간,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뭐란 얘기겠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2의 6승분의 1의 시그마란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럼 이 2의 6승분의 1의 시그마라는 이 값이 지금 요 기체 분자를 구로 가정했을 때 반지름 겜마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바로 그 겜마의 2배. 무슨 말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이 순간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겜마, 이 겜마 이게 누구랑 연관이 있죠? 기체 분자를 구로 가정했을 때 반지름 겜마가 누구랑 연관이 있죠? 누구? 바로 B랑 관계가 있잖아요. B가 누구예요? 반데르발스 방정식의 크기 보정항과 겜마가 어떤 관계가 있었죠? 바로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겜마 3승 곱하기 야보가드로 수. 이거와 관계가 있지 뭐람?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러면 굳이 해보진 않겠지만 이 겜마가 시그마랑 연관이 되죠. 이 겜마가 B랑 연결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그마와 B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이 부피가 뭘 의미했어요? 반데르발스 방정식에서 B가 된다는 의미. 바로 기체가 충분히 압축이 돼서 이합체를 이루고, 자 이합체를 이룬다고 하는 게 이 둘이가 딱 한 점에서 컨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화학 반응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충돌하자마자 되튕겨 나가는 상황이죠. 근데 되튕겨 나가자마자 이미 기체들이 충분히 압축돼 있기 때문에 되튕겨 나가는 그 순간 또 다른 충돌이, 되튕겨 나가는 순간 또 다른 충돌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건 기체들이 항상 이합체를 이룬 것처럼 관찰된 상황, 그게 바로 실제 기체의 부피가 B에 다다랐을 때의 상황이라고 했죠. 그럴 상황에 두 입자 간 거리가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거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의 6승분의 1의 시그마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게 바로 이 겜마가 된다 이런 말이죠. 뭔데 있냐 시겠죠? 만수 알겠니?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그 다음 이 4 입실론 곱하기 괄호 크게 열고 마이너스 괄호 열고 시그마 한 다음에 2의 6승분의 1의 시그마 괄호 닫고 6승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값이 저 그래프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 입실론 어떤 백설표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수르 거의 나하고 동기화가 많이 돼 있군요. 좋아. 그래서 이때 이 값을 저 그래프상에 있는 마이너스 입실론 백설표.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합체를 만들었어요. 입자간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항인 거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은 이유가 다 뭐예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이게 다 무슨 의미예요? 인력항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아까 충분히 했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거리 변수인데 거리 변수의 6승의 마이너스 그게 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 거리 자리에다가 요 값을 넣은 거라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은 누구랑 비슷한 값이 될까요? 저게 누구랑 비슷한 값이 될까요? 다시요. 2. 저게 뭐랑 비슷한 값이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크기만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b분의 a랑 비슷한 값을 가져요. 저번 필기를 보시면 오늘 수업하기 직전에 했던 게 이걸 거예요. 저번 필기 한번 뒤져보실래요? 기억나세요? 자, A가 뭐고 B가 뭐였냐면 바로 반데르발스 방정식에서 A는 인력 보정학이었죠. 얘는 보시다시피 인력 보정항. 그 다음에 이 B는 뭐예요? 바로 이 합체를 이룰 때 기체 부피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저번 시간에 B분의 A가 뭐라고 했었냐면 기체 분자가 이 합체를 이룰 정도로 가까이 있을 때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B분의 A라고 했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 값이 요 마이너스 입실론 백설표 요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결국에 뭐가 되냐면 거진 저 값이랑 비슷해져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이 값이나 이 값이 나면 큰 차이가 없다고요. 요 거리에서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크게 나타나질 않아요. 알겠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 요 입실론이라고 하는 게 거의 근사적으로 누구랑 B분의 A랑 거의 비슷한 값을 갖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나 인력 청력을 다 고려한 위치 에너지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요게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 이게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하겠죠? 그다음에 진유를 하겠죠? 만수? 강민이? 민채? 좋아. 우진이? 좋아. 우진? 리무진 말고 김우진이라는 사람 알아요? 이무진. 김우진이라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윤심덕이라는 사람 알아요? 윤심덕. 네. 약간 옛날로 만났어. 아니 모르는구나. 자, 우선 적으시고요. 또 찾아본다. 야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다고요?
김우진, 윤심덕 딱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김우진, 윤심덕이라고 치면 뭐가 뜰 거예요. 김우진, 윤심덕. 남자자 이거 책에서 본 적 있어요. 책에서 본 적 있어요. 동반자 사진. 예, 동반 자살. 이거 동반 자살. 동반 자살 이야기. 네. 동반 자살 이야기. 정나라 미쳤다. 네, 사회 참미 막. 네. 우진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일제 시대예요. 일제 시대 때 이 사람이 중요한데 요 양반이 중요해요. 윤심덕.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요. 바로 우에노 음악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우에노 음악대학이 지금 어디예요? 바로 동경대 음대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제 시대 때는 아직 동경대가 없었고요. 이제 일제 시대 끝나갈 무렵에 이제 동경대가 만들어질 때 그때 동경에 있었던 최고의 음악대학이 우에노 음악대학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우에노 전철역이 있거든요. 되게 그 일본의 동경에 하여튼 좋은 자리인데. 그러니까 우에노 음대를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치자면 서울대 음대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대에 나오려면 돈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엄청 들어요. 무슨 말이겠죠? 근데 그러면 윤심덕은 가정 형편이? 윤심덕은 아버지가 안 계시는 그 홀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가 콩나물 장사하시던 분이에요. 콩나물 장사로 가족들이 끼니를 때우던 그런 가정에서 생각해봐요. 지금은 일제시대죠. 그럼 일제시대 때 그거 식민지 시대의 청년이 그 일본의 최고 대학을 들어간다는 게 이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것도 집안이 콩나물 장사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능력이 있는 녀석이겠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이런 사람을 두고 알파 우먼이라고 한다고요. 엄청난 능력자세요. 무슨 말이겠죠?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에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키가 175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보다 키가 컸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로 치자면, 지금으로 치자면 엄청난 스타였어요. 일제시대 한국 사람 중에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음악 활동도 조금 하고 뭐 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회적으로 예술계 쪽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때 당시 그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셀러브리티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김우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우진. 이 사람은 집이 부자예요. 그리고 극작가예요. 극작가니까 이제 지식인이죠. 이 둘이가 사랑하게 되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어떤 얘기가 벌어진 거냐면요. 지금으로 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극작가니까 지식인이죠. 근데 셀러브리티 지식인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누구라고 할까?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우리가 단순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봉준호 감독 이런 사람은 우리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이면서 셀러브리티인 거죠. 무슨 말이겠죠?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인 거고요.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뭐 블랙핑크의 제니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전혀 접점을 찾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알고 봤더니 봉준호 감독과 블랙핑크 제니가 사랑하는 사이야. 만약에. 근데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봉준호 감독과 제니가 동반 자살을 했어.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봐. 죄송합니다, 봉 감독님. 만약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쳐봐. 그러면
대한민국 신문에 어떻게 나겠어? 신문이 연애면 하고 막 난리 나겠지.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런 일이 일제시대에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 나겠어요? 저 생각해봐. 저 우진 어떻게 생각해요? 봉준호 감독과 제니가 원래는 사랑하는 사이인데 동반 자살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제시대에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 윤심덕과 김우진의 자살은 이 한반도 땅의 유명한 사건이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겠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마치 뭐와 같은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소송 같은. 서태지 이지아 이혼 소송 알죠? 이지아 씨가 누구예요? 바로 펜트하우스에 그 심수련 역할 맡으신 분. 그다음에 이지아 씨고요. 서태지는 아세요? 그 둘이가 원래 결혼했던 사이였거든요. 둘 사이에 이혼 소송이 한때 엄청 났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와 같은 사건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취재하던 어떤 역사학자가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해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 둘이가 이혼이란다. 자살이라고 하는 어떤 사망 사건 전에 이 윤심덕이 노래를 하나 불러요. 그 노래가 바로 사의 찬미예요. 자, 이게 죽음에 대한 찬미,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이죠. 사의 찬미, 죽음을 찬미한다. 자, 생각해봐. 결혼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이 김우진은 유부남이야. 그러니까 유부남과 처녀가 사랑을 한 거지. 셀러브리티끼리. 근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자살을 했는데 자살 직전에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죽음을 찬미한다는 노래를 하나를 녹음을 하고 둘이가 자살한 거야. 그러면 사건이 너무 대단하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 일제시대에 살던 사람은 이 노래가 어떻겠어?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엄청 궁금하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음악을 들을 수 있어?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제시대에는 노래를 반드시 어떻게 들어야 돼? 어떻게 들으면 바로 음반을 사야 돼. 이 음반 가격이 일제시대 때 얼마인 줄 알아요? 음반 하나의 가격이? 얼마냐면요. 쌀 한 섬 가격이에요. 쌀 한 섬이면 12kg짜리 두 개거든요. 한 섬이. 그러면 쌀 12kg짜리 2만 원, 이게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반 하나당 10만 원이 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면 음반만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죠. 플레이어가 이때 가격이 얼마게요? 이때 가격에 정확한 가격은 없냐면 플레이어 그 축음기라고 하는데 그 가격이 한 대에 그 사대문 안에 집 한 채 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예, 서울에 사대문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지금은 치자면 한옥 같은 거죠. 그런 거 한 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대한민국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 구한말을 했던 이 셀러브리티가 이 자살했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이 여자가 사회찬미라는 음악 노래를 하나 취입하고 죽은 거야.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겠지. 그래서 음악에 관심 있건 없건 궁금하잖아. 근데 뭐가 필요해? 축음기하고 음반이 필요해. 근데 각각의 가격이 엄청 비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게요? 이 축음기만 그때 당시 12만 대가 팔렸대요. 그럼 얘가 12만 대 팔리고 얘가 수천 장이 팔린 거지. 수백만 장이 팔린 거지. 드디어 일제시대 때 뭐가 열린 거야? 대한민국의 음반 시장이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둘의 죽음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드디어 이 가요라고 하는 음반 시장이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축음기를 12만 대씩 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범죄가 일어나면 누구를 추적해야 돼? 내가 갑자기 범죄라고 얘기를 했지? 자, 어떤 범죄가 벌어지면 항상 뭐를 추적해? 그 범죄를 통해서 누가 가장 고수익을 올렸느냐, 이걸 추적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럼 이 일련의 사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업체가 어딜까요? 바로 이 축음기 회사가 떼돈을 번 거예요.
집을 10만 채를 동시에 판 수익을 올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일까요? 바로 이 회사가 어디냐면요. 일본 전축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일본 전축은 놀라웠게도 일본의 공기업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건 일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인데. 자, 여러분, 정권이 유지되려면 항상 뭐가 유지가 돼야 돼요?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돼야 되죠. 경제 성장률이 받쳐줘야 정권이 안 바뀐다고요. 그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일본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인 입장에서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 신흥 산업이 바로 뭐냐면, 지금의 신흥 산업은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이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 음반 산업이 신흥 산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키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키우느냐? 사람들이 뭐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사야 돼? 이걸 사야지 이게 산업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장하느냐? 바로 사건이 있으면 이걸 쉽게 키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 정부가 어떤 음반사를 하나 키웁니다. 바로 전 일본 음악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바로 일본 전축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어디에 지사가 있냐면 오사카에 있습니다. 어디 무슨 일 건? 레토? 니토 레코드. 니토 레코드라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일본 전축이 출연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본사가 오사카에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안 이상해? 자, 뭔 말이냐면 저기 SM 회사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YG 어디 있어요? JYP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브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이게 엔터테인먼트사는 다 서울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니토 레코드도 어디 있어야 돼요? 동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사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반사인데 부산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약간 이상하죠? 근데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 니토 레코드에서 윤심덕에게 제안해요. 바로 음반 하나를 하자. 그리고 돈을 억수로 많이 줘요. 지금 가치로 한 20억 정도를 줘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윤심덕은 이때 30대예요. 여러분, 30대 연예인은 하이라이트예요? 한물 간 거? 이미 여자 연예인 30대는 한물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돌이 30대면 아이돌 할 수 있어? 안 돼? 안 되잖아. 한물간 여배우였어요. 근데 거액을 주고 음반 하나를 하자고 해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나 짓는데, 이 사이천미가 놀라운 사실은 윤심덕, 놀라지 마세요, 작사 작곡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노래가 윤심덕의 유일한 작사 작곡 노래예요. 왜? 윤심덕은 우에노 음악대학을 졸업은 했지만 윤심덕은 글을 못 써요. 글을 못 써서 작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래는 윤심덕 작사 작곡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면 스토리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죽음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 그런 다음 레코드를 하고 둘이 자살하는 거야. 뭐가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윤심덕은 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이 돈으로 이 윤심덕의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윤모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돈으로 이 윤심덕의 여동생은 미국으로 음악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귀국을 해서 이화여대 음대 교수가 돼요. 이 윤심덕과 윤심덕의 여동생이 이 니토 레코드의 그 레코드실에 들어가서 윤심덕이 노래를 부르고 여동생이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그게 남아있는 사회참미라는 어떤 허접한 노래예요. 노래는 굉장히 허접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음악적으로 아주 허접한 노래예요.
이걸 녹음을 하고 윤심덕은 이 계약금을 받고 여동생에게 그 돈을 들리고 여동생은 오사카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유학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과 헤어지고 윤심덕과 김우진은 갑자기 그 시모노세키 항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배 속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왜지? 누구야? 뭐야? 왜요? 가.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전말, 이 사회천미가 대박을 쳤죠.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나서 니토 레코드는 사라져요. 니토 레코드는 유일하게 이 음반만 취입하고 없어져요. 뿅 사라져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김우진과 윤심덕은 만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역사적으로 실제 이 행적을 조사하던 사람에 의하면 윤심덕과 김우진과 윤심덕은 그 행적상 딱 한 번만 만나요. 어떤 조그만 소규모 콘서트에서 김우진이 부자였다고 했죠. 자기 집에서 조그만 그 연예인들을 불러서 소규모 콘서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윤심덕이 세션으로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일하게 딱 한 번 만나요. 공적인 기록상. 물론 사적으로 만났을 수는 있는데 그 연결고를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럼 이건 뭘까요? 자, 새로운 산업이 커졌어요. 이게 자리를 잡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지율이 올라가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사건 만들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셀러브리티가 사랑하다 죽었다. 근데 얘네들은 다 식민지에 있는 식민지 청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자 연예인을 불러요. 그 다음에 노래를 하나 만들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다 일본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이 있죠. 일본 정부의 말을 자유자재로 듣는 범죄 집단이 있죠. 야쿠자 있잖아요. 야쿠자 시켜서 사람 하나 실종시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윤심덕과 김우진이 시모노세키항에서 출발한 배에서 바다로 투신 자살했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자마자 경찰 보고서가 먼저, 사람이 죽었으면 수사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면 수사가 돼서 경찰 보고서가 먼저 떠야 되는데 경찰 보고서가 뜨기도 먼저 그 전에 동아일보에 투신 자살에 대한 기사가 먼저 떠요. 그 다음 날 바로 경찰 보고서가 있기도 전에 동아일보에 기사가 먼저 떠요. 매우 냄새가 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음반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반 시장이 열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이 상업적 음악 시장이 열린 것 같다라는 추정을 우리 이무진으로부터 떠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우진 이런 얘기 몰랐죠? 네. 하여튼 그렇다. 자, 봅시다. 다 적었죠? 네. 적었죠? 이것이 바로 레알게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끝! 박수! 그 다음 어디로 가볼 거냐면 10장 10장 프린트 없는 사람 다 없죠? 자, 10장 방금 10장 여기 줬는데? 10장 10장 아까 10장 좀 받았구나. 10장 자, 그래서 이 기체는 끝났습니다. 지금 몇 시? 40. 자, 그러면 지울게요. 지운다잉. 그러면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10장하고 9장 영상이 섞이면 안 되니까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근데 칠판 지우는 동안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세요.